안녕하십니까. 쭈꾸삐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하루 남았어요, 주말까지. 오늘도 힘내십시오. 지금은 출근길이에요. 지금 살짝 늦었는데 200m 앞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살짝 늦었긴 했지만 네, 또 깔때기.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이런 도로에서는 항상 좀 와요, 이렇게 옆에서 막 튀어나오고 그런다니까. 오늘 출근길은 몇 분이나 걸릴 것인가? 주행을 하다가 나오는 잡설들은 무엇일까요? 지난 월요일날 제가 세차했나요? 언제 했지? 월요일날 세차했나? 월요일에? 아무튼 그날 세차를 하고 집으로 오는데 네, 버그들이, 곤충들이 버젓이 보이는데 두 마리가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시속 80km 이동 시 아이고, 앞에 우리 고양이 냥냥이가 로드킬을 당했어요. 새끼 고양이 같은데. 불쌍하네. 날씨가 흐립니다. 비가 오려고 하나요? 오늘 비 오나? 비 소식이 있나요? 일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구나. 시끄러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상등도 그냥 한번 잠깐 틀었다가 잠깐 빡 바로 끄지 말고 그냥 깜빡거리고 그냥 바로 사라지면 그게 뭐예요? 인사 하나만 하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좀 길게 감사합니다 한 5번 정도는 날려줘야지. 뒷차도 매너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방금
경고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알림음 들으셨죠? 띵 소리요. 헤드시프트로 기아 변속을 해서 단수를 바꾼 다음에 가만히 내비두면은 그 정도 타이밍? 5, 6초? 악셀을 계속 밟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자동 모드로 변경이 다시 됩니다. 제가 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 학습.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야지 입력이 될 거예요. 그냥 흘려 들으면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막 하는 말들 지금은 이해 못해도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어느 순간 하고 느낌표가 뜨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운전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거나 흔히 말하는 차린이 분들을 위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영상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자기가 얻은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은 감히 제가 뭐라고 알려드리지는 못해요. 알려드릴 수도 없는 거고 뭐 제가 그 정도로 잘 알고 잘 지도하고 그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대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펀 드라이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들을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차량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설명을 거의 중점으로 저는 드리는 편이거든요. 꼭 이 차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볍게 저의 손을 잡고 같이 룰루랄라 달려봅시다. 일하러 가네. 아 요새 만성피로 며칠 전에 부산의 준디기님께서 박하응을 그거 있잖아요. 자양강장제, 피로회복제, 박응 그거를 저에게 진짜로 날려주시려고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만이라도 감사하게 갖겠습니다. 그런 거 안 돼요. 부담이에요. 부담. 그런 거는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농담이 아니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준디기님의 연락처를 제가 스틸했습니다. 준디기님이 되게 양산이신가? 약 500m 앞 시속 60km 고속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브레이크로 악셀로 코너를 빠져나갈 때는 악셀을 밟아주면서 쑥 치고 나가는. 그래 돌았구나 저리가 더 가?
잠시 후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쾌적하게 가볼까요? 제가 원래 초반에 영상들도 그랬지만은 저를 노출을 안 시켰어요. 안 시키려고 했고 노출을 시킬 필요도 없고 괜히 아이 봐서 식사 중이신데 괜히 불쾌감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리면은 봐요. 그 빤쭈 노출 내가 그게 의도한 게 아닌데 그게 트렁크 매트 장착을 보여주려고 한 건데 빤쭈 노출만 보여줬어. 주객 전도가 돼버렸어요. 도로먼지 네 알겠어요. 저도 같이 서행 중이네요. 나도 좀 갑시다. Yes, Vance, thank you. 감사합니다. 약 400m 앞 시속 5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한 지 20년이 좀 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운전이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라 그럴까요? 젊었을 때 운전하는 스타일보다는 훨씬 좀 부드럽게 바뀌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뭐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거의 좀 안전 운전에 중점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운전 스타일로 변해가지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왜? 그렇게 쌩쌩거리고 달려봤자 뭐 별 의미가 없어요. 뭐 빨라야 몇 분. 특히나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막 눈앞이 막 새하얘질 정도로 막 눈이 약 뒤집어질 400m 정도로 앞 그 시속 50km 응가가 아닌 이상은 구간입니다. 그냥 진짜 급한 일 아닌 이상은 그냥 같이 따라가도 돼요. 괜히 막 차선 변경하고 무리하게 빨리 달리고 그래봤자 우리는 조만간 앞에서 만나요. 신호대기 중 만나요. 그렇게 만나진단 말이야 다. 또 돌았네. 살짝 여기서 얘를 좀 고정 좀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고정을 시키면 좋을까? 아무튼 뭐 그런 거고, 이번에 또 카페 이벤트로 해서 콘솔 트레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콘솔 트레이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그런 거를 계속 이벤트에 응모를 하고 경품을 받는 이유, 저한테 필요 없는 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미생활이기도 하니까 하다 보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콘솔 트레이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한번 드려볼까. 지금까지 제가 몇 번 했었죠. 꾸꾸한테 한 번 더 맡겨볼까. 그러기에는 꾸꾸가 그때보다는 좀 커서 더 쉬울 수도 있고 좀 더 난감할 수도 있고, 기름값이 아이구야 많이 올랐네요. 이쪽 지역이 1557원이라 그러면은 타 지역은 1600원 가까이 간다는 소린데,
아이고 뭐 그래도 차가 하이브리드라 전에 디젤 몰았을 때 유류비랑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좋아 좋아. 지금 20분 올렸고 30분. 아 그래도 뭐 지각은 아니겠네요. 제 기준에서는 지각이지만 뭐 업무 시간 시작 전에는 도착을 하겠네요. 단으로 바꾸고요, 3단으로 바꾸고요. 여기는 50도로기 때문에 4단까지 바꿔보는 거예요. 4단 탭을 누르고 있어요. 자동으로 바뀌죠. 경사로였으면 계속 탭을 해서 유지를 시켜줬을 거예요, 4단을. 근데 여기는 좀 완만한 도로기 때문에 침 튀었어 또. 아니야 진짜. 자동으로 해도 시프트 다운이 안 돼요. 아 그렇죠. 한 53km, 2km 정도로 지금 무난하게 4단으로 1700 정도 RPM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이 속도로 만약에 가셨으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패들 시프트 사용 안 하시는 운전자분들은 아마 3단에서 고 RPM으로 아마 계속 유지가 항속이 됐을 거예요. 여기는 좀 아까보다 좀 더 가파른 경사로지만 전기 모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전기가 배터리가 반이 탕 되는 순간 아마 시속 5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엔진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언덕이 끝이 났네요. 아이고 그러네요. 이게 배터리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50을 유지하려는 세팅이 돼 있어요. 아, 돼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죠. 돼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50에서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면 엔진 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발 컨트롤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야 틀어 돌 떨어지는데요. 아이씨 돌 떨어져요. 뭘 실었을까? 흙을 실었을까요? 뒤에 쫓아가기 싫으네. 이러면은 잠깐 좀 제끼겠습니다. 저런 차들이 조금 차에 상처를 내는데 아주 위험한 차량들이죠. 짐을 좀 제대로 싣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런 쪽에 단속이 좀 약해서. 러블리 BTV 미안합니다. 뒷차도 속도가 별로 안 나고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끼어들어도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드렸죠? 매너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지만 이거 한번 날려주면은 뒷차는 더 유해집니다. 시속 60km 이동식 단속 잘 보세요. 구간입니다. 이 골목, 이 언덕길 4단, 이 언덕길이 4단으로는 계속 유지가 되는 도로긴 해요. 근데 5단으로 변경을 해서 저 RPM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사다 맞죠? 그래서 저는 5단 바꿔서 태핑 유지를 하겠습니다.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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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지금 1500 RPM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60도로고요.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현재 속도 65km 정도 나옵니다. 탭,
이 언덕을 이렇게 지금 주파가 가능한 거예요. 출근길은 지금 영상을 찍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아이고야 잠깐 놓쳤더니 속도가 이제 너무 떨어져서 4단으로 시프트 다운이 자동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패드 시프트로 기아 올리는 거를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자기가 컨트롤을 해줘요. 다시 5단. 그러니까 막 눌러보세요. 언제 변속을 하나요?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죠? 그냥 이 탭을 계속 탭 하세요. 그럼 바뀔 타이밍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바뀝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누른다고 누를 때마다 변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차에서 기어 변속이 가능한 타이밍이 되어야지만 차체에서 변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누른다고 막 진짜 수동 같이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킹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차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 차가 이제 초반에, 저는 길들이기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원래 운전 자체가 그렇게 험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데, 초반에 얘가 이제 저단 기어에서 고RPM으로 계속 되는 게 너무 이제 거슬린 거죠. 그러신 분들 계중에 좀 계시잖아요. RPM만 올라가고 기어는 변속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한 1000km, 2000km 안 됐어요. 2000km 안 됐던 것 같아요. 1000km 안 된 거예요. 초반에 조금 탔는데 이제 차에 적응하는 그 시점에서 보니까는 차가 변속이 잘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히스테리 구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해서 일단 저단 기어에서 저 RPM으로 운행을 하도록, 그러니까는 RPM이 거의 2000 RPM이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 RPM 구간에서의 엔진이 길들이기가 잘 안 됐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 RPM 쪽도, 그러니까 3000 RPM 그 언저리 부분도 주활용이 아니라 주사용 RPM 구간이기 때문에 3000 RPM 이상까지 가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잘 없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막 밟거나 진짜 막 변속이 안 돼가지고 히스테리 구간에서 저단 기어인데 막 고 RPM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면은 3000 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일반 주행에서는. 그런데 이제 3000 RPM 정도까지는 그래도 주 사용 구간이기 때문에 길들이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해주는 게 좋죠. 그럴 때, 그때가 우리 한 6000 넘고 7000 가까이 됐을 때, 그때부터 패들 시프트를 한 10이 있으면은 한 8, 9 정도는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안 하고, 뭐 1, 2 정도만 이제 습관적으로 막 눌러지는 경우, 너도 습관적으로 자꾸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마, 혼나 그냥. 자, 그런데 그럴 경우 이제 1, 2 정도로만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했죠. 그건 제가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눌러진 경우를 빼고는 될 수 있으면 사용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2000하고 3000 RPM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엔진 오일 교환할 때까지 그렇게 주행을 했죠. 그래서 9000에 엔진 오일 교환을 하고 다시 원래 운전 스타일대로 패들 시프트 사용하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6000 RPM 이상에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고 RPM 지역을 사용을 위주로 했냐면은,
노킹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단 2단 1단에서 2단으로 바꿀 때 이게 노킹이 살짝 덜컹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쪽 RPM을 좀 원활하게 마모를 시켜주고 길을 들여줘야지 노킹이 없어지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그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단 1단에서 2단 바뀌는데 노킹이 없어졌어요.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제 패들 시프트로 기어 변속하실 때 제가 저단 3단까지는 1500에서 2000 그 사이에, 그러니까 1700, 800 그 정도의 기어 변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막 이렇게 눌러보면 알아요. 어느 RPM에서 변속이 가능한지, 어느 RPM 정도부터 변속이 가능한지 막 눌러보면 알아요. 그냥 계속 탭탭탭탭탭 하고 계시다 보면은 아, 이 정도의 변속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직접 한번 체험을 해서 몸으로 느껴보셔야 돼요. 근데 DCT 차량은 2단 변속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2단 출발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뭐 그거는 계속 해보면 알겠지만, 하이브리드랑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2단 출발이 될 거예요. 아, 그래 왜 급해 그렇게. 2단 출발이 되는 차량들은 1단에서 2단은 차가 출발하지 않아도 변속이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2단으로 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0m 앞 시속 1단에서 2단을 변속하는 RPM이 몇인가요?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죠. 자기가 변속하는 타이밍이 그때다, 2단으로 변속이 되는 그때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적정 RPM 언제냐, 1700에서 2000 사이 1단에서 2단 변속할 때 노킹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노킹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기준이에요. 이 차, 제 차의 기준, 다른 차들이 아니라. 갑자기 속도가 확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참 미안하죠. 근데 다른 차들은 빨리 달리죠. 카메라가 있는데 왜 저렇게 달릴까? 괜찮나? 카메라 안 찍는 거 아니야 저거? 하지만 우리는 안전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적정선에서 타협을 해서 맞춰줘야죠. 카메라가 있으면 그래도 좀 천천히 달려라 라는 의도겠죠. 그렇게 해주고. 아무튼 뭐 노킹, 그러니까 이제 기어 변속을 하실 때 그 RPM이 됐다고 변속만 하면 되시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변속을 하시려면은 악셀링이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RPM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돼요. 변속과 동시에 페달을 떼보세요. 그러면 노킹이 발생합니다. RPM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겠죠. 차에도 뭐 이렇게 좋은 영향이 아닐 거고.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변속이 돼서 탁 바통 터치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다가 갑자기 돌아가고 있는 곳에서 바통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텅 걸려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아니 말고요. 아무튼 패들 시프트로 이제 기어 변속을 하실 때는 악셀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RPM이 올라가야 돼요. 꼭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차들도 있고 좀 이게
예외적인 상황인데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예외적인 상황일 때는 말 그대로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주행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말은 참고 정도로만 들으시면 돼요. 너무 깊게 빠져드시면 딥 노노노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그냥 편하게 펀드라이빙 좀 운전하는데 조금이나마 즐거움 재미를 찾기 위해서 드리는 설명입니다. 이게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해서 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사실 운전하는 게 좀 그냥 맹하게 운전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재미가 있어요. 네? 오늘 기름 넣어야 돼요. 오늘은 주유를 해야 되는구나. 오늘 퇴근길에는 주유를 하겠어요. 그냥 40리터 넣으면은 800km 정도 탑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게 주행 정보가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요. 세차하면서 물기 제거한다고 주유구 뚜껑을 열면은 주유 후 연비가 리셋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200km밖에 안 탔다고 지금 나오는데요. 제가 그 기름 이제 주유구 뚜껑 열기 전에 봤을 때 계산했을 때는 800km가 넘었었어요. 조금씩 올라가는 수치였으니까 800은 그냥 무조건 넘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리터당 20km 정도는 달려준다는 얘기죠. 이번에 스포티지가 연비가 뭐 그렇게 좋다고 그러던데 진짠가? 하? 그래도 난 투싼이지. 우리 투투가 좋아요. 난 네가 좋아. 아니요. 이게 저 같은 경우 애프터 블로우가 없어요. 없죠? 이제 그래서 지금 에어 컨디셔너를 AC를 끄고 지금 송풍만 하고 있어요. 이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딱 3단계 정도로만 일단 틀어놓을게요. 이러면은 그냥 송풍으로 라지에이터 부분이나 이 통로 부분을 좀 말려주는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외기로 돌려 놓으셔야 됩니다. 내기로 하면은 막 말짱 도루묵이에요. 외기로 돌려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5분 정도 5분 이상 시간보다는 찬 냉기가 안 나올 때까지가 가장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딱 만져보면은 틀자마자 딱 보면은 냉기가 아직 나와요. 그럼 아니 그 라지에이터가 아직 덜 식었거나 뭐 그런 거죠. 아직은 차게 돼 있으니까 찬기가 나오고 통로에 있던 냉기도 지금 나오는 것일 테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마르는데 더 빨리 마르게 하려면은 창문을 살짝만 열어주세요. 소음이 들리신가요? 이렇게 좀 송풍을 해놓고 창문을 한쪽만 살짝만 내려보시면은 바람이 빠지는 게 확 느껴지실 거예요. 이러면은 더 빨리 마릅니다. 바람이 이렇게 확 통해서 빠져나가는 게 길목을 만들어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냉기가 훨씬 잘 빠져요. 애프터 블로우를 설치를 할까요 말까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차를 손대는 게 그리고 차량 용품을 본격적으로 구매를 한다거나 생각을 갖는 시점이 신차가 나오고 다음 연식 변경이 됐을 때 그때를 보통 그렇게 기준을 잡거든요.
그리고 차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DIY 한다고, 다이 한다고, do it yourself 한다고 차를 손대는 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이제 차가 막 보증 기간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이 차에 대해서 뭐 재미가 없다고 할 때 색다른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제 차를 손대는데, 순정 상태로 좀 유지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프터블로우도 분명히 연식 변경이 되면은 하이브리드에도 장착이 되지 않을까, 장착을 시켜주지 않을까, 아닌가? 근데 헤드업보다는 차라리 그게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뭐 나와 봐야 아는 거고 현대에서 해줘야지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안 돼 있으면 말고 순정으로 장착이 돼 있는 경우에 순정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저도 설치를 하겠죠. 순정이 있는 제품의 경우, 여기도 지금 2단인데 이제 3단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3단으로 안 바꾸고 갔으면은 계속 2단으로 2000 rpm 이상 가면서 했을 거예요. 지금 탭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탭 3단으로 40km 정도로 가고 있어요. 한 37km 정도. 탭 전기로 바꿔졌어요. 자기가 전기 한 40 좀 못 되는 속도이고, 이거 수동으로 3단 유지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전기가 개입이 됐어요. 그만큼 속도가 유지가 되고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었고, 이 정도면은 모터로 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얘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는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가솔린 DCT 차량을 한번 몰아봐야 되는데, 과연 물망에 오른 사람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아직 누군지는 아직은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오픈은 안 시키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 그래 너야, 나한테 잠깐 핸들을 맡겨줄 수 있겠니? 부탁할게. 오네가이 시마스. 한 43분 정도 걸렸어요. 50분 컷. 오케이. 다 도착을 해 갑니다. 그렇게 세게 달리지 마요. 내가 가는 걸 보고 이렇게 차들이 쌩쌩 오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도대체? 깜빡이를 키면은 바빠지는 사람들, 상대방 차량에 방향 지시등이 켜져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속도를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 양보 운전합시다. 우리 양보 운전하세요. 고마워요. 다 왔습니다. 저는 자, 오늘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지금까지 쭈꾸 삐리비리비리비 였습니다. 바이바이. 예스.